기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장미 씨가 사투리를 쓰면 북한 사람이라는 게 티나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질문을 받는 아이가 되었나? 한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거 만약 할 때 그래서 며칠 묵었겠네? 며칠 묵었죠. 근데 아이고. 그때 4일 정도 묵었는데 한 열흘 정도 더 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가 없다겠죠. 왜냐면 가족이 다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네, 좋지. 오래 머물를수록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당장 며칠 내로 이 압록강을 건너야겠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니까 다른 브로커한테 저희를 이관해 줬어요. 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못 건네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봐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도강쟁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눈치를 힐끔힐끔 살짝 좀 건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운명을 이런 불안정 속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배 타고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해줄 수 건데 있었는데. 무작정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없어.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을 선택하였던 우리 장미. 그쵸, 그쵸. 그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 쪽을 바라보면은 그 이렇게 방파제가 되게 높거든. 거기를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이 넘어올 수 있었어요? 좀 막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 사람이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높지 않은 것으로. 네, 높지 않은 곳으로 넘었고 그리고 거기가 해산에서 이게 딱 중심은 아니었는데 그 중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그래갖고 어쨌든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드리워져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방파제를 넘으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해산 시내에서 넘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수구 같은 그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막 걸려있어서 넘어오지 못하고. 험난하죠. 어른길이 거길 쉽지가 막, 않죠.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그나마 다행이네. 역시 운은 좋아. 그래서 중국에 딱 넘어왔을 때 네. 혹시 뭐 옷을 갈아입으라고 주던가 뭐. 맞아요. 졌었어요. 어, 우리가 딱 넘어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았어요. 그 사람이 한국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어가지고 넘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차가 왔어요. 이 차가 왔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엄마랑 나랑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런 패딩까지 주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으니까 사이가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이 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65라고. 그래서 좀 큰 옷이 왔는데 우리 엄마 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어림짐작으로 샀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딩이 작아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속상했겠다. 편안치 않게 왔어요. 불편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산에서 떠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디를 갔죠? 해산에서 떠나서 중국 장백인가? 아, 장백. 네, 장백에서 차를 타고 어쨌든 한번 길게 머물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청도였어요. 아, 청도까지 바로 가서 머물러서 그리고 건명을 갖고 거기에서 청도에서 일주일 생활했고 거기에서 다시 차를 타고 권명을 당연히 지났겠죠. 근데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잘 모르겠고 라오스 산을 넘었죠. 라오스 산 넘을 때 힘들지. 엄마가 몹시 아팠는데 어떻게 그래도. 근데 우리가 넘은 산이 어렵지가 않은 코스였던 거예요. 걸어서 1시간이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4시간도 사실 짧은 코스고 막 열 몇 시간을 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멀게 말할 게 없이 우리는 온 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힘들었겠다. 4시까지 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주경이 같은 경우에는 걷지를 못했어요. 애가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다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넘었어요. 저희는 다르니까. 조금 쉬운 코스를 그래서 태국 난민수용소 거쳐서 한국까지 왔고 여기 와서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엄마가 살고 있죠. 살고 있고. 근데 장미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장사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장사는 안 해봤고 영상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션을 운영해는 봤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네요. 저처럼 꼴복 장사가 아니라 아니 이 장사는 친구는 사업이나 비슷비슷하죠. 했죠. 어쨌든 좀 그래도 좀 다르죠. 제가 했던 일도 서비스업이고 근데 기술 업종 및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한마디로 말해서 콧대를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노동을 해봤어요? 노동을 해봤어요. 노동을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디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평양시 대학생들로 건설대를 조직하라는 그런 명령서가 하달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건설대로 끌려나갔죠. 근데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흉내를 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노동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 사돈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아이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들이다. 그래서 우리 장미양은 노동을 경험을 안 했을 것 같았는데 대학교는 역시 대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농촌동원이라는 곳을 나가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농촌동원을 한 번 나갔는데 농사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곡괭이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막 손에 물집이 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다시는 나 농촌동원 나가기 싫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돈으로 엄마가 저를 빼주셨고 그때부터는 쭉 일을 안 했어요. 흔히 말하는 노동이라는 일을 안 했고 대학교 가서는 그냥 물 나르는 정도? 그러던 우리 장미양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알바가 뭐죠? 스시집 알바. 스시집 알바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되게 어려운 외래어를 쓰고 합성어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배운 합성어를 오빠한테 와서 사용해 보기도 했었고 오빠 이런 단어 알아? 이러면서 오빠 그거는 뭐니? 이러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카슬라? 카슬라? 카스랑 테라 주세요. 이런 말이었더라.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다 까먹었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조합이라 기억도 안 나요. 저도 횟집에 처음에 갔는데 다대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대기가 뭐지? 다대기가 뭐예요? 양념. 양념을 다대기라고 거기 다대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대기? 다대기가 뭐지? 하고 그냥 막 설레발이 치고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밥집 알바를 열흘도 못했어요. 많이는 안 했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서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쭉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원을 졸업하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끔 해요.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라고.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초밥집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알았죠. 이 일은 나랑은 안 맞는 일이구나. 내가 잘 해낼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었죠. 그러니까 횟집에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영상 제작 일이었어요. 그 영상 제작 일은 제가 북한에서 영상 제작 일을 했었으니까 그쪽 전공을 살린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일이 영상 제작과는 조금 동떨어진 일이긴 했는데 어쨌든 마케팅 관련 일이었고 그 영상 제작 관련 일을 하면서 북한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조직 생활이 좀 더 빡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보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 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일 안 하고 다 같이 일 안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쉬엄쉬엄 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것만큼 버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너무 빡세게 일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템포 맞춰서 해. 이런 분위기고 한국은 아니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쟤는 열심히 일 안 하네. 그러면 당연히 그 노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불만을 표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여기는 어쨌든 자본주의고 개인 이기주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자기의 급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라서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올라서는 어찌 보면 그러한 서바이벌 같기도 하고요. 생존이죠. 나름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한국에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적자 생존의 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복지 같은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저원점과 사회주의 저원점을 이렇게 뒤섞어 놓은 것 같아요. 덴마크랑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로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를 좀 사회주의적으로 보는 거고,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런 세금도 똑같이 내고 이런 거는 좀 더 자본주의 쪽에 근접되는 사상인 거죠. 아무리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받고 네, 이런 우리 장미 씨도 한국에 와서 생활적인 거라던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했을 때 저는 그 벨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매 정거장 마다고 의무적으로 서거든요. 근데 여기는 만일에 내리겠다는 사람이 없고 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딱 벨을 눌러야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음 정류장이 저희 집인데 안 세우고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기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세워주셔야죠.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아까 그 정류장에서 섰어야 됐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니까 아니 그러면 아가씨 벨을 눌렀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저 빨간 벨이 있구나. 버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알았죠.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걸 스위치라고 하죠. 빨간 스위치가 있었죠. 오랜만에. 너무 북한하고 한국하고 다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당연히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비슷할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뭐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왔는데 여러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냥 내가 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이방인의 느낌인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북한에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었고 부모님이 영향으로 그리고 대학교도 이과대학교 갔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네, 그래서 되게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이었고 그쪽에서의 나는 되게 생활로는 만족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알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서빙을 하러 가고자 하는데 사장님이 막았어요. 장미 씨 가서 그 메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을 받지 말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혹시 장미 씨가 사투리를 쓰면 북한 사람이라는 게 티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난 그분이 우려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분의 입장보다는 당연히 나의 입장이 먼저잖아요.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주문도 못 받는 아이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그 말이 딱 대변해 줬던 것 같아요. 상처 입었구나. 그래서 뭐지?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주문도 못 받는 아이가 되어 있네? 어느새?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면접 같은 거를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당연히 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살짝 여기 한국 사람들이랑 말투가 달라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문법도 조금 다르겠죠. 처음에는 생각 없이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항상 질문을 하셨고 나는 그때 당연히 뭐 외국이라고 뽕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들었던 얘기가 혹시 택시를 아나요? 택시? 그러니까 북한에 택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다. 나중에는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택시라는 말이 외래어라서 너가 이런 외래어를 아냐라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에 거의 원시적인 사회로 여기에서 비춰지니까 그 사회는 아마 택시도 모를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내가 어쩌다 이런 질문을 받는 아이가 되었나.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 많은 탈북민들 속에서의 음. 증언을 통해서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맞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장미 양처럼 평양에서 공부를 했고 평양을 진짜 재직 드나들듯 다닌 이런 사람들은 택시도 알고 정말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처럼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저는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 저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맞아. 돈이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거보다 나하고는 덩 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고 이제처럼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만일 너가 상대성 이론을 알아?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너가 루이비통이라는 걸 알아? 라고 질문을 했으면 저는 그 얘기에 상처를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브랜드라는 건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저희 자존심을 건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너가 가서 주문을 받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확실히 나한테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꼈던 여러 감정들은 주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오면 이방인이고 너희 위치는 너가 생각하는 거 이하로 떨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경고들을 가볍게 무시했죠. 괜찮아. 나는 그쪽 나라에서도 잘 살았고 여기 와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익숙치가 않았어요. 어쨌든 되게 낯설었어요. 이모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미영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친구가 뭐 북한에서 나름 거기서 행복도 느끼고 낭만을 꿈꿔왔던 친구인데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헛된 발언으로 해서 정말 소외감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선배로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장서방을 데려오겠다고 할 때 좀 이것 듣는 거야. 북한에서 부러운 거 없이 살던 친구가 여기 와서 겪게 될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나는 좌절할까 봐 무서웠던 거지. 근데 너무나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사돈 어머니가 또 자식들을 지금도 잘 케어를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거 만약 꼽으라 한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당연히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정착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좀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장미에게서의 행복했던 순간은 이 친구가 게임을 되게 잘해요. 맞죠? 게임할 때 나 게임 진짜 재밌게 잘하잖아요. 북한은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부 인프라로 컴퓨터 20대를 연결해서 게임을 해요. 북한에서? 네. 그리고 내가 북한에 있을 때 PC방을 자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PC방도 컴퓨터 20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거기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죠. 근데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고 여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조금 북한에서 재미없는 시간들을 그 게임으로 보상받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이 게임은? 여기 와서는 당연히 막 20명씩 거기서는 아는 사람하고만 했다면 여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어쨌든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빠져 있지는 않고 그렇죠. 일하면서 간간히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리 와올 때마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이 친구의 얼굴이 너무 흐뭇하고 만족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 컴퓨터 그 게임에서 본인은 레벨이 어느쯤가요? 그게 뭐 전설 불멸자 뭐 쭉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레벨이에요. 가운데? 저희 오빠가 제일 상위 딱 그 아래 레벨이에요. 진짜? 장서방이? 그건 게임을 많이 해서 받는 레벨인 게 아니라? 게임도 많이 하고 그만큼 숙련이 높아야지 레벨이 올라가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 두 가지를 다 했다. 대체 못하는 게 뭐야?